뭐하고 있었어? 금선배, 수진이 인스타 봤어요? 이번에 한정판 신발 사고 놀러 갔던데 그 신발이 78만 원이래요. 아, 진짜 부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아, 그 브랜드 이번에 신상 나왔다던데 그거 샀구나? 네. 선배는 그런 게시물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전혀. 근데 나도 친구들이 좋은 신발이랑 가방을 사면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지. 그랬던 내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야. 궁금하지? 지금부터 딱 알려줄게. 다들 아닌 척하지만 제 후배와 같은 마음인 사람 있으시죠? 저도 청소년일 때는 친구들이 사는 옷들이 너무 부러워서 용돈을 탈탈 털어가며 샀는데 막상 사고 나서 보면 구매했을 때만큼 예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는 과정이다 보니 친구 또는 연예인이 구매한 상품을 따라서 사거나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식의 비합리적 소비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생각 없이 소비하다 보면 용돈도 바닥나고 정작 필요한 건 하나도 못 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도대체 합리적 소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더 큰 쪽이 어느 것인지, 또 소비로 인해 발생하게 될 기회비용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비를 바로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정된 돈을 가지고 가장 만족이 큰 것을 골라 소비한다는 겁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돈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만큼의 자원, 즉 돈은 한정적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힘입니다.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성비를 따져야 합니다. 상품의 가격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비용을 내고 얼마나 만족감을 얻을 것인가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하는지 말해줄게요. 용돈으로 운동화를 구매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첫 번째 할 일, 먼저 꼭 구매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예산으로 사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용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번 달 쓸 수 있는 예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가늠해 보는 거예요. 다음 달 부모님 생신 선물을 사야 하는 돈과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때 쓸 돈을 먼저 빼두고 그 다음 내가 신발을 진짜 꼭 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중하게 고민해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을 떠올렸을 때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 구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사기로 결정했다면 그 다음 상품의 정보를 알아본 후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의 가격과 특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수많은 운동화가 나올 거예요. 해외에서 배송되는 상품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가 검색이 될 겁니다. 디자인에 같거나 심지어 같은 브랜드인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리적 소비가 될 것인지 무척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운동화 구매에 집중해 보세요.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운동화의 가격과 특징을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운동화가 우리를 유혹하죠. 그 다음으로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결정하고 상품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가격과 품질, 디자인, 색상, 브랜드 등 선택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안을 평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합리적 소비를 위한 대안 평가가 뭐냐고요? 소비자가 수집한 여러 요인을 검토하여 평가 기준에 의해 가장 나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소비자들은 평가 기준과 속성별 신념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평가 기준은 크기, 디자인, 기능 등 눈에 보이는 유형적 특징부터 브랜드 평판, 지속 가능성 등 무형적 측면까지 다양합니다. 대안 평가를 할 때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고 그 정보가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온라인 상품평,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안평가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평가해보니 이제 좀 원하는 기준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운동화를 어디서 구매할지, 어떻게 상품 가격을 지불할지 결정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이때 결정했으면 바로 결제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구매 장소별, 지불 방법별 가장 좋은 혜택이 있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비의 결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진정한 합리적 소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상품이 실제 사용 후에 어땠는지 평가해 봅니다. 구매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구매한 운동화가 만족스럽다면 해당 브랜드나 유사한 스타일의 운동화를 재구매할 수 있지만 사용하고 나서 불만족스러울 경우 불만스러운 부분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이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법적 행동을 취해 불만호소 행동을 할 수 있죠. 이런 불만호소 행동은 다음 물건을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5가지 합리적 소비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합리적 소비 단계를 잘 이해하고 실제 소비 생활에 적용해보면 누구나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어렵지 않겠죠?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합리적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비가 곧 습관인 거 아셨나요? 제 친구 중에 항상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 많은 소비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용돈을 받기 전에 돈을 다 써버리고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남은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물건을 사버리더라고요. 다음 달 용돈을 미리 당겨받고 또다시 금방 다 써버리고 급기야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 과소비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일을 시작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그때부터 갑자기 돈 관리도 잘하고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이 속담은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을 소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곧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에 따른 소비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에 민감한 얼리 어답터들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자마자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말이죠. 청소년기는 자신만의 소비 습관을 기르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단지 갖고 싶어서 사고 싶은 것인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돈을 결제할 때 한 번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인터넷으로 쇼핑 많이 하시지 않나요? 우리는 원하는 제품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고 오전에 주문하면 같은 날 오후에 제품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편리한 환경에서 소비를 한다고 그것이 꼭 합리적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순간의 기분에 확 이끌려 계획에도 없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거나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또는 누군가를 따라서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곤 하죠. 이런 상황을 지양하기 위해 비합리적 소비의 특징과 원인을 알고 자신의 소비 형태가 어떤 점에서 비합리적이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제시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런 소비 형태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비싼 운동화를 산 적이 있다. 2번. 유명 연예인이 신은 신발이 멋있어 보여서 고가의 똑같은 신발을 구매했다. 3번.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한정판 운동화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무리해서 샀다. 4번. 인터넷 쇼핑몰을 보다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1+1 행사 상품인 운동화를 샀다. 다들 체크해 보셨나요? 1번.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비싼 운동화를 산 적이 있다에 체크하신 분은 과소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신의 현재나 미래 소득 수준에 넘는 무리한 소비를 한 거예요. 2번에 체크하신 분은 있나요? 이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광고하는 상품을 무작정 따라 사는 등의 모방 소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비 형태입니다. 3번에 해당하시는 분은 바로 과시소비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과시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소비를 말하는데요.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이 잘 신을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운동화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4번은 충동 소비를 말하는데요. 충동 소비는 사전에 구매할 계획을 세워서 소비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예산에 맞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꾹 참아볼까요? 지금까지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트렌드와 다채로운 상품이 수시로 등장하는 사회에서 청소년기에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해 살면서 꼭 필요한 돈, 현명하게 소비하는 지혜를 갖기를 저 금선배가 응원하겠습니다.